네,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환경 이슈죠.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과거 봄철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중국발 황사, 즉 모래가 섞인 바람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황사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존재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 속 봄철 대기오염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 기상청이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라고 예보하면서도 외출은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됐나 측정하는 게 일상이 될 정도인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최근 서울 대기오염 수준은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상태로 중국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이 거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2017년 들어서 우리나라 곳곳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만도 100건을 넘습니다. 네. 중국보다 심하다니 충격적인데요. 우선 공기 오염 정도를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통합 대기 지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합 대기 환경 지수란 국민들이 대기오염 정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오염 물질에 대한 대기질을 숫자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황사나 미세먼지, 오존 등으로 결정되고요. 이 지수만 보면 현재 대기가 어느 정도 나쁜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편한 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인데요.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수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1.5배 정도 느슨하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보가 아닌 다른 나라 예보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하다면 외국 사이트나 관련 어플 등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시야가 탁 트일 정도로 공기가 좋아 보이는데 참 오늘 날씨 좋다 싶은데 미세먼지는 나쁨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거죠? 네, 그건 맑은 황사 때문인데요. 네, 그런 날 하늘이 맑고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고 야외 활동을 즐겼다가는 먼지의 공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 개수가 많아서 빛의 진행을 방해하지만 황사 입자는 무게에 비해서 개수가 적어서 빛 통과에 영향을 주지를 않거든요. 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기 상태만 믿고 방심하지 말고 대기오염 측정 앱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하시니까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미세먼지, 우리 몸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에 영향을 주는데요. 일단 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를 지나서 폐포에 가장 많이 침착된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서 결막염과 같은 안구 질환과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침부 전의 발생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아, 이렇게 무서운 미세먼지가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발생 원인을 좀 알려주세요. 네,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발 스모그, 잘 알고 계시죠?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화력발전소의 그 연기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정부의 발표와 환경단체의 연구 결과 발표가 달라서 아직 정확한 퍼센트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기상 요즘이 심한 것 같아요. 봄에 왜 심해지는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그건 바람의 방향 때문인데요.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편서풍이 불 때 심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위도별로 강하게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른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있는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이 불거든요.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인데 그건 중국의 미세먼지가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바람 외에 원인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천적은 바로 비인데요. 네, 내리는 비에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지난 3월에 우리나라 날씨는 많이 건조했습니다. 강수량이 평년의 43%, 그러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비가 없다는 건 그만큼 대기가 안정적이란 얘기고, 이러다 보니 미세먼지가 유입되면 오랫동안 한반도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네, 결국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비가 내리는 6월까지는 미세먼지의 공격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볼게요. 우선 미세먼지와 황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거죠. 네, 황사는 미세먼지와 다른 것인데요. 이 황사는 중국 내륙에 위치한 내몽골 사막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와 흙먼지로서 칼륨이나 철분 등 토양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위적인 오염물질에 오염된 적이 없다면 그다지 유해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황사가 대기 오염이 된 지역을 거친 경우라면 유해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산업시설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 사람들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 등이 들어있어서 호흡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다르지만 모두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편견이랄까 오해가 있다면 미세먼지가 실외에서만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내에서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내에서 진공청소기만 돌려도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도 필터로 제거되지 않은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 사용은 창문을 연 상태로 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네.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절대로 창문을 열지 말라는 말도 있거든요. 외부 환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무조건 열지 말란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미세먼지가 매우 높은 날은 가급적이면 창문을 닫고 환기 횟수를 줄여서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실내에서 기름 등을 사용한 요리를 했거나 또 청소 또는 흡연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내 공기가 더 나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문을 열거나 환기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환기를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3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환기 후에는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을 물걸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천식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몸이 약한 분과 같이 있으면 미세먼지가 낮아질 때까지 가급적이면 창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공기청정기에 대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매출도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가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특히 작은 먼지가 잘 걸러질 수 있도록 고성능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적정한 용량으로 사용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구책을 찾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 오염도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사용되나요? 네, 휴대용 측정기, 휴대전화 어플 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관련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휴대용 공기질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A 제품의 경우에는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 등을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사물 인터넷 제품이 있고요. 또 L 제품의 경우는 0.1초마다 대기질을 측정해서 LCD 스크린에 보여주면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는 제품이 많군요.
네, 국내 한 통신사에서 내어놓은 A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내 공기 측정기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에어컨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잦아지면서 호흡기와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기정화 식물, 공기청정기,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이 있는데요. 공기정화 식물의 경우에는 한 대형마트의 매출을 보면 동기간 전년 대비해서 현재 6% 정도 신장했습니다. 마치 수염이 길게 늘어진 듯한 틸란드시아라는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잎을 통해서 공기 중의 수분과 미세먼지를 흡수하고요. 네, 넓은 잎을 통해 미세먼지와 실내 유해 물질을 흡수하는 고무나무,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도 인기입니다. 식물이라 왠지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서 인기가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었나요? 네, 입이 좁은 침엽수의 전체 표면적이 화렵수보다 넓고 또 잔털이나 송진 등이 있어서 미세먼지 흡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는데요. 하지만 실내에 있는 화분 하나가 공기를 어느 정도 정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네. 요즘 가장 핫한 가전제품 하면 역시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많이 팔리고 있죠. 네, 한 소셜 커머스의 공기청정기 가격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볼까요? 20만 원 이하 제품 비중이 21%, 40만 원 이하 제품이 29%, 40만 원 이상 제품이 50%의 비중을 보이며 고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건 결국 건강과 직결된 실내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꺼이 고비용 지출을 감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무조건 비싸다고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 CA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CA 인증이란 집진 효율이나 탈취 효율, 그리고 오존 발생 농도, 소음도 등 기능적인 측면과 또 OIT 등 국가가 지정한 유독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한 후에 부여하는 공기청정기 단체 표준 인증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집안 면적도 또 고려해야 하는데요. 제품마다 공기청정이 가능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큰 용량을 고르기보다는 집에 맞는 공기청정기 용량을 따져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용하는 것보다 방마다 소용량 제품을 따로 두고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공기청정에 중요한 필터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헤파 필터 역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공기청정기 필터 중에 큰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필터, 또 공기 중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 필터, 또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헤파 필터로 필터가 구성되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미세먼지는 이 헤파 필터를 통해서 정화됩니다. 이 헤파 필터는 H10에서 H14 단계로 나눠지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더 작은 입자의 먼지를 걸러준다고 하니까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요즘 필수품이 됐습니다. 외출할 때 꼭 챙기시는데 많이 팔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가운데 절반 이상은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인데요.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1 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몸속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건강에 더 나쁘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성능은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얼마나 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마스크를 골라야 하죠? 네, 마스크에는 KF 마크가 반드시 붙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KF 정부 인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또 KF 마스크는 공기가 셀 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 부분에 철사로 된 클립이 있습니다. 귀에 거는 게 아니라 머리 뒤에서 단단하게 동여매는 방식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KF 인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80하고 94 숫자가 더 높은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KF80 미세먼지 마스크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를 80% 이상 걸러내고 KF94 마스크는 94% 이상 걸러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높은 게 미세먼지 제거 효율은 높은데요. 필터가 촘촘하다 보니 숨쉬기가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가 KF94를 쓰면 숨 쉬는데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써보고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증 마스크는 왠지 가격이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체 마스크 판매를 살펴봤을 때도 지난해 보건용 인증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8%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KF94 마스크는 1,500원, KF80 마스크는 1,000원, 일반 일회용 마스크는 300원대부터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도 더 비싼 마스크의 판매가 급증한 것은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KF 인증이 없는 일반 마스크는 그럼 효과가 없는 건가요?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율을 측정해 봤을 때 50% 이하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인증된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마스크는 매일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철저하게 걸러주는 마스크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위생적으로 가장 좋은 건 매일 새로운 마스크를 교체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 새로운 마스크를 교체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을까요? 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안티폴루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호흡기뿐 아니라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앞세운 제품 출시가 본물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는 건 들었는데 미세먼지도 차단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사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합이 음전하라는 점에 착안해서 음전하끼리 반사시키는 자석 반사 원리를 활용한 더스트 블록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에 접목했다고 하고요. L사 역시 미세먼지 흡착 방지 기능으로 미세먼지가 모공에 침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2월 판매량이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 화장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들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강조하거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면 홍보하고 있지만 성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칫 과장 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안티폴루션 제품이 아니더라도 외출 시에 유분감이 적고 또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를 차단해 준다는 제품이 나오고는 있지만 공인된 기준은 없습니다. 자칫 과장 광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제품도 있을까요? 네, 요즘 핫한 아이템으로 휴대용 산소캔이 있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라벤더, 페퍼민트 등이 출시되어 있고요. 한 200ml 용량의 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 권장 가격이 6,5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산소캔이라니 좀 생소하기도 한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출 후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 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는 두피의 모공을 막아서 피지 분비와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일단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주사기 형태의 코 세척기를 이용하면 코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관지 깊은 곳으로 미세먼지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침구를 깨끗하게 세탁하고 말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기간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침구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먼지를 매일 제거해 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네, 물처럼 언젠가는 공기도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해보면서 구 기자의 장바구니즈 마칩니다. 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